혹시 세상에서 가장 오래된 샴페인 뭔지 아세요? 2010년에 핀란드령 올란드 섬 바다 밑에 가라앉은 난파선에서 샴페인 168병을 건져 올렸는데 언제 생산한 건지 확인해보니 1820년대였거든요. 물론 이견도 있지만 많은 학자들은 이게 현존하는 가장 오래된 샴페인이 아닐까 추정하는데, 그럼 거의 200년 된 샴페인의 맛은 어땠을까요? 이 정도 세월이면 거의 식초가 되지 않았을까 싶었는데 어라? 전혀 그렇지 않았어요. 맛을 본 전문가들 얘기로는 활기차고 신선하면서 달콤했다고 하거든요. 난파선 가라앉은 바다 밑이 연중 4도로 수온이 일정하고 햇볕도 들지 않아서 보존이 아주 잘 됐다는 건데요. 그러니까 바다 밑이 천연 셀러였던 거죠. 아무튼 200년 된 샴페인은 경매에 나와서 한 병에 3만 유로, 우리 돈 약 4천만 원에 거래돼서 기록을 세우기도 했는데요. 자, 술이 있어 즐거운 세상 주라기 월드. 저는 20년간 술의 세계를 탐험하고 있는 주류 탐험가 조승원이고요. 오늘은 수백 수천만 원을 호가하는 명품 샴페인과 함께 플렉스의 대명사가 된 샴페인 브랜드, 특히 힙합 뮤지션들이 사랑하는 아르망드 브리냑에 대해 알아봅니다. 기왕 난파선 얘기 나온 김에 조금 더 전해드리면요, 배를 만들어서 물에 띄우는 진수식할 때 지금도 꼭 샴페인 병을 깨트리잖아요. 이 전통이 300년 정도 됐다고 하는데, 원래는 술잔을 버리다가 나중에 샴페인 병을 여성이 깨트리는 걸로 바뀌었다고 하죠. 이 샴페인 브레이킹 때문에 해프닝도 참 많았는데, 1994년 공격 잠수함 USS 콜롬비아 진수식 때는 당시 클린턴 대통령 부인이던 힐러리가 병을 내리쳤는데 계속 안 깨져서 세 번째 시도 만에 깨는 장면이 화제가 됐어요. 아무튼 이렇게 샴페인을 깨트리는 건 배가 난파되는 걸 막아준다는 미신 때문인데, 정말 우연이겠지만 샴페인 깨트리기를 안 하고 그냥 배를 띄웠다가 대형 사고가 난 적도 몇 번 있었어요. 가장 대표적인 게 그 유명한 타이타닉인데요. 타이타닉 만든 화이트 스타라인이라는 회사에서 야, 그런 미신 아직도 믿냐 이러면서 샴페인 브레이킹을 안 했는데, 물론 이것 때문은 아니겠지만 어쨌든 사고가 났죠. 그런데 여기서 또 하나 희한한 게, 침몰한 타이타닉엔 당대 최고로 평가받던 하이직 모노폴 샴페인이 실려 있었는데, 이 하이직 모노폴 샴페인이 공교롭게 다시 한번 바다에 가라앉는 사건이 얼마 뒤에 벌어지고 맙니다. 타이타닉 사고가 난 지 4년이 흐른 1916년, 러시아 황제 니콜라 2세가 1907년산 하이직 모노폴 샴페인 3,000병을 주문합니다. 근데 이때가 1차 세계대전 중이었잖아요. 그래서 하이직 모노폴에선 핀란드까지는 배로 보낸 다음에 철도로 배송하려고 했어요. 그래서 옌 쉐핑이라는 배가 샴페인 3,000병을 싣고 발트해를 지나고 있었는데, 독일 잠수정 유보트가 이걸 딱 발견하고 바로 격침시켜버립니다. 이렇게 핀란드 앞바다에 가라앉은 하이직 모노폴 샴페인, 이후 어떻게 됐을까요? 80여 년이 흐른 1997년, 스웨덴의 보물탐험가 피터 윈드버그가 이 배를 발견하고 이듬해인 1998년에 인양을 했는데, 그런데 세상에나 폭격으로 배 한가운데가 뻥 뚫렸는데도 샴페인 3,000병 중에 2,400여 병이 그대로 남아있었던 겁니다. 이 샴페인 역시 바다 밑에서 보존이 잘 돼서 맛도 꽤 좋았다고 하는데, 경매에 나온 것 중에 10병은 모스크바 리츠 칼튼 호텔에서 사들여서 VIP 고객들한테 한 병에 약 4천만 원을 받고 팔았다고 합니다. 자, 그럼 이번엔 가장 오래된 거 말고 가장 비싼 샴페인을 알아보려고 하는데요. 파이낸스 온라인에서 소개한 비싼 샴페인 톱 10을 보면 1위에 오른 테이스트 오브 다이아몬드라는 샴페인은 한 병에 207만 달러, 우리 돈 23억 원 정도 하는데, 그 예전에 다이아몬드 4,100개 박은 39억짜리 데킬라 얘기를 했잖아요. 그것처럼 이 샴페인도 18캐럿 금으로 만든 수공예 작품이 병마다 달려있어서 그렇거든요. 그러니까 술이 아니라 병값이 비싼 거죠. 자, 그럼 이거 빼고 두 번째로 비싼 건 뭘까요? 여러분도 많이 아실 텐데, 플렉스의 대명사인 아르망디 브리냑, 줄여서 아르망디라고 부르는 샴페인 브랜드에서 내놓은 아르망디 로제 30리터 마이더스란 제품이 있는데, 가격이 27만 5천 달러, 우리 돈 3억 1천만 원 정도 하거든요. 아니, 다이아몬드 하나 안 박았는데 어떻게 저 가격이 나오지 싶죠? 일단 아르망디 마이다스는 용량이 일반 병 크기의 40배나 되고 비주얼도 압도적이어서 특별한 행사 때 종종 등장하거든요. 2011년 아르망디 마이다스가 6병 한정판으로 출시됐을 때 첫 고객이 누구였냐면 NHL 북미 아이스하키 리그에서 우승한 보스턴 브루인스 구단이었어요. 그때 나이트클럽에서 우승 파티하면서 10만 달러, 1억 1천만 원짜리 마이다스를 주문했는데, 실제로 영수증 보면 10만 달러라고 박혀 있어요. 그리고 또 같은 달 런던에서도 아르망디 마이다스가 12만 파운드, 우리 돈 약 1억 8천만 원에 팔렸는데, 그럼 이건 또 누가 주문했느냐? 바로 전설의 도박사 돈 존슨이었어요. 이 돈 존슨이라는 사람, 뭐 이름부터 돈 존슨, 돈이 딱 붙어 있잖아요. 애틀랜틱 시티 카지노 3곳을 돌면서 블랙잭 하나로 1,500만 달러, 우리 돈 172억 원을 따내서 금고를 완전히 거덜낸 인물인데, 이렇게 돈벼락 맞은 뒤에 런던 원포원 나이트클럽에서 광란의 파티를 하면서 2억에 가까운 마이다스를 깠습니다.
김 PD, 박재범 좋아한다고 했죠? 네, 왜 좋아해요? 잘생겨서. 고등 래퍼 멘토로 나와서 신발 던지는 거 보고 와 이랬는데 이젠 뭐 완전 거물이 됐죠. AOMG랑 하이어 뮤직 대표이기도 하니까요. 근데 다른 거 다 떠나서 이분 진짜 술 좋아하는 것 같아요. 술 마시는 영상이 커뮤니티마다 돌아다니던데 보니까 무슨 소주병 목걸이도 걸고 다니고 랩 가사에도 툭하면 술 얘기가 나오고 박재범 빠진 party 아니지 baby 어디 가도 I'm with it 얼만디 하나 갖고 와 형이 쏠게 yeah we be seven 심지어 소주란 노래까지 발표했잖아요. 또 작년에 라디오스타 나왔을 때는 힙합 황제 제이지가 아르망디 샴페인 갖고 있는 걸 얘기하면서 자기도 소주 회사 하나 차릴 거라고 말했는데 박재범 인스타에도 아르망디 사진이 눈에 띄어요. 마치 아르망디 모델처럼 찍은 것도 있고 아르망디 여러 병 들고 있는 제이지를 따라한 것도 있고요. 예전엔 또 아르망디 건배하는 모습도 짤로 막 돌아다녔는데 아무래도 제이지 레이블인 락네이션하고 동양인 최초로 계약까지 했으니까 그런 것 같아요. 아무튼 박재범 씨가 말한 것처럼 이 아르망디 브리냑 하면 맨 먼저 떠오르는 인물이 힙합 황제 제이지인데요. 최근에 루이비통 모에 헤네시의 지분 절반을 넘기긴 했지만 최고를 상징하는 에이스 오브 스페이드가 딱 박혀있는 아르망디는 여전히 제이지의 샴페인이죠. 자, 그럼 어떻게 제이지는 아르망디 주인이 된 걸까요? 포브스 기사를 보면 블랙 워런 버핏이라 불리는 제이지 재산은 14억 달러, 우리 돈 1조 6천억 원이 넘어요. 이렇게 돈이 많다 보니 얼마 전엔 세상에서 가장 비싼 딱 3대뿐인 321억짜리 롤스로이스를 샀다고 하는데 재밌는 게 이 차에는 9천만 원짜리 아르망디 세트가 포함되어 있고 샴페인을 가장 맛있게 먹을 수 있도록 급속 냉각이 가능한 특수 냉장고도 탑재되어 있거든요. 이것만 봐도 제이지가 얼마나 샴페인 좋아하는지 알 수 있는데 제이지 전기를 읽어보면 아르망디를 갖게 된 특별한 사연도 소개가 되어 있어요. 이 얘기 앞서서 저번에 블랙핑크 제니가 에펠탑 보이는 곳에서 루이 뢰더러 샴페인을 마셨다고 했잖아요. 근데 이 루이 뢰더러는 크리스탈이란 명품 샴페인으로 원래 유명해요. 이게 러시아 로마노프 왕조 알렉산드르 2세의 특별 주문으로 생산을 시작해서 황제의 샴페인으로 통하는데 힙합 황제 제이지도 원래는 이걸 끔찍히 좋아했어요. 그래서 뮤직비디오에 막 등장시키고 가사에서도 여러 번 언급했거든요. 이렇게 제이지가 적극 홍보하면서 실제로 크리스탈 매출도 크게 올랐는데 하지만 이런 좋은 관계 오래가지 못했습니다. 제이지가 2006년에 발표한 Show Me What You Got이라는 노래가 있어요. 이 뮤직비디오를 보면 웨이터가 크리스탈 샴페인을 들고 오니까 제이지가 힐끗 쳐다보고 손사래를 치는 장면이 나와요. 그리고 곧바로 웨이터가 다른 샴페인 하나를 가방에 담아서 들고 와서 보여주는데 이때 딱 나오는 게 아르망드 브리냑입니다. 이 뮤직비디오를 통해서 힙합 황제는 아르망디를 선택했다라고 공개 천명한 건데 크리스탈을 사랑했던 제이지가 왜 이렇게 돌변한 걸까요? 바로 말 한마디 때문이었습니다. 이코노미스트에서 2006년 5월에 크리스탈 샴페인 만드는 루이 뢰더러 대표와 인터뷰를 했는데 이때 래퍼들에 대한 질문이 나오니까 대표가 뭐라고 말했냐면 뭐 어떡하겠어요. 그 사람들이 사겠다는데 막을 수는 없잖아요. 돈페리뇽이라면 좋아했겠죠. 그러니까 힙합 뮤지션들이 크리스탈 왕창 사가는 게 달갑지 않다라고 한 건데 이 발언의 파장 정말 만만치 않았습니다. 당장 제이지가 크리스탈을 디스하면서 보이콧을 선언했고 다른 힙합 아티스트들이 동참하면서 크리스탈 매출이 엄청 떨어졌어요. 그런데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이후 제이지는 이제 막 시장에 나온 신생 브랜드 아르망드 브리냑을 띄우기 시작했는데 당시만 해도 아르망드 브리냑 인지도 제로, 전혀 안 알려진 브랜드였거든요. 근데 제이지가 나서니까 상황이 확 바뀌었어요. 돈페리뇽 좋아하던 비욘세도 아르망디를 욕조에 확 들이붓는 사진까지 올렸고 제이지와 친한 셀럽들은 물론 리아나를 비롯해 제이지 레이블 뮤지션들이 총 출동하면서 아르망디는 요즘 말로 순식간에 떡상을 했는데요. 제이지가 부린 이런 마법으로 아르망디는 포브스 추정 자산 가치 6억 4천만 달러, 7천억짜리 브랜드로 급성장했습니다. 아르망드 브리냑이 국내에서 크게 유명해진 건 강남 클럽에 등장했던 일명 만수르 세트 때문이었죠. 그때 돈다발 마구 뿌려댄 해미넴이 1억짜리 만수르 세트 국내 첫 구매자라는 얘기도 돌았고요. 근데 이런 것만 화제가 되다 보니까 정작 제조법, 역사 이런 건 잘 안 알려졌는데 아르망드 브리냑이란 브랜드 자체는 나온 지 얼마 안 됐지만 이 샴페인을 만드는 카티에르 가문은 250년 넘게 샹파뉴 지역에서 포도농사 지으면서 와인을 만들어 왔다고 하죠. 여러 자료를 보면 원래는 가문 이름을 딴 카티에르란 샴페인을 만들다가 2000년대 들어 프리미엄 제품 개발에 들어가서 2006년에 지금의 아르망드 브리냑을 내놓게 됐는데 이 브랜드가 가장 자랑스럽게 내세우는 원칙은 고품질 소량 생산입니다.
그러니까 1년 생산량이 약 4천 상자, 4만 8천 병 정도로 돈페리뇽의 1%밖에 안 되고 그만큼 포도도 최고만 골라서 쓰고 장인 14명이 모든 공정을 세세하게 다 관리한다는 건데요. 실제 제조 영상을 보면 몇 가지 특이한 점이 있어요. 일단 샴페인이란 게 1차 발효 마친 다음에 당분과 효모를 집어넣고 병 안에서 2차 발효를 하잖아요. 근데 이렇게 하면 당연히 찌꺼기가 생기는데 이걸 제거할 때 먼저 병을 거꾸로 세워놓고 6주 이상 천천히 돌려서 병목에 찌꺼기가 모이게 만들거든요. 이 공정을 프랑스 말로 흠유야지라고 하는데요. 요즘은 이걸 기계를 써서 빨리 해버리는 곳이 많은데 아르망디는 여전히 사람이 직접 손으로 돌리더라고요. 또 병목에 모인 찌꺼기를 얼려서 빼낸 다음에 그 양만큼 보충을 해주는 도사주 작업을 할 때도 프렌치 오크통에서 12개월간 숙성한 와인을 쓴다고 하거든요. 게다가 병에 붙은 이 주석 라벨도 기계로 찍어내는 게 아니라 일일이 수작업으로 만들거든요. 아무튼 뭐 비싼 만큼 정성은 꽤 들이는 것 같은데 그래도 뭐 가격이 참 후덜덜하긴 하죠. 뭐 웬만한 보르도 5대 샷도 가격이니까요. 오늘 힙합 얘기 많이 했는데요. 요즘 국힙 대세 아티스트죠. 덕소에서 자라서 5살 때부터 피아노 쳤다는 창모 있잖아요. 이 창모의 메테오라는 곡 나왔을 때 전 뭐 2박 3일간 이것만 들었는데요. 가사에 보니까 돈페리뇽 샴페인을 살짝 언급했더라고요. 그런가 하면 염따가 피처링한 라콘의 옥탑이라는 노래엔 아르망디가 나오는데 아무튼 국힙뿐 아니라 힙합엔 예전부터 샴페인이 자주 등장을 하는데 자 여기서 이런 질문 하나 드릴게요. 왜 힙합 아티스트들은 유난히 샴페인에 열광하는 걸까요? 뭐 성공과 출세의 상징인 샴페인이 자기 자랑에 솔직한 힙합과 잘 어울린다는 건 너무 당연하고요. 이거 말고도 특별한 계기가 있었는데 포브스 기사를 보면 동부 힙합 레전드인 나스, 노토리어스 B.I.G 등과 매우 친했던 브랜슨 B라는 그래피티 아티스트가 있었는데 이 사람이 비공인 소믈리에라고 불릴 정도로 샴페인에 빠삭해서 여러 뮤지션들한테 샴페인의 매력을 알렸다고 해요. 이렇게 브랜슨 B 때문에 1990년대 동부 힙합 아티스트들 사이에서 샴페인 열풍이 불면서 확 퍼진 거라고 하는데요. 실제로 2010년까지 발표된 미국 힙합 4만여 곡을 분석한 결과를 보면 동부 힙합의 각종 샴페인 브랜드가 432번 등장해서 서부 힙합보다 훨씬 많았거든요. 결국 힙합과 샴페인의 특수관계는 동부 힙합 씬에서 출발했다고 보는 게 정설입니다. 오늘 고급 샴페인 얘기를 하다 보니까 저도 요즘 말로 현타가 좀 오는데요. 근데 뭐 꼭 비싼 거 아니면 어떻습니까?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샴페인 제일 맛있게 먹는 방법, 사랑하는 사람과 함께 마시는 거라고요. 요즘 샴페인 즐기기 딱 좋은데 연인이나 친구와 함께 한잔 하시면 어떨까 싶어요. 그런 의미에서 노래도 하나 추천해 드릴까 하는데요. 힙합 얘기 오늘 많이 했으니까 분위기 좀 바꿔서 안드레아 보첼리의 샴페인이라는 노래 꼭 한번 들어보십시오. 유튜브에 라이브 영상도 있는데 정말 좋습니다. 그리고 이번에도 소소한 이벤트 하려고 하는데요. 댓글 주신 분 중에 골라서 제이지나 레이디 가가 같은 스타들이 사랑한 술을 주제로 쓴 제 책을 사인해서 드리겠습니다. 자, 술이 있어 즐거운 세상 주라기 월드. 그럼 저도 샴페인 한잔 하면서 인사드리겠습니다. Mi sembra una pazzia prendere solo senza compagnia